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KJTV 개국을 맞아가지고 특별 대담으로 아주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당면한 북한 핵과 관련한 재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과 해법을 제시를 하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한미연합회 회장이시고 또 예비역 공군 장군님이신 송대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한미연합회 영어로 뭐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라고 해서 어코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창립 소식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엊그제 지난달 3월 26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미국인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그다음에 또 코리안 아메리칸 교포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상당한 숫자들, 우리 한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창립총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걸렸는데요. 태생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서로 그 38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 합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느 텔레비전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하는데 저기 북한이 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겠다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대들도 이런 회담을 하고 뭘 합의를 했는데 뭔가 실천이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는 말리마 속도로 빨리 하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말리마 속도로 빨리 연방제 통일 혹은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 걸로 저희들이 이래 볼 때는 아마 그런 의지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천리마에서 이제 말리마까지. 말리마 속도로서 하자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그렇게 했죠. 저게 북한이 질적 변화 없이 만약 저렇게 가면 이게 공산화 통일이다. 공산화로 가는 것이다. 하고 이제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밖에 없어요.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죽자 살자 공산화를 거부하면서 투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이나 해외 역량 외부적인 역량이지요.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역량은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 절대 공산화 안 시키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강한 신념을 갖고 정책을 펴면 공산화가 안 될 수 있다. 저는 그 국제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도 태극기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 잘 살아 그런지 대한민국 국민의 이 내부적인 에너지는 그 물결을 막기가 저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투쟁력도 약하고 그리고 또 이 공산화한 경험들이 많아갖고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미 세계 공산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내부적인 그거는 어떻게 조종하고 요리하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초초 강대국 우리가 좋은 동맹 미국이 있는데 이 외부적인 변수를 갖다가 빨리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에이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랍 전체에 둘러싸인 데 비해서는 인구가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50배의 인구를 상대해서 끄떡없이 견디고
그다음에 안보도 잘 하고 네.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거는 APEC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이스라엘의 퍼블릭 어피어스 커미티. 그렇게 이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인,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그거는 미국하고 결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세 그룹이 APEC을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NGO 중에는 제일 강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조직이 미국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이 늘 그 참석하고 이스라엘 수상이 오고 해서 그 APEC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300여 명이 늘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골란 하이츠 같은 데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 코먼 데스티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 200여 명이 매년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 운명체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늘 미국은 이스라엘 말을 듣는다고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하면 금방 그렇게 또막 따라하고 그만큼 그게 미국 이스라엘을 결속시키는 강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왜 적을 못 만들까? 제가 세종연구 소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속절없이 이게 공산을 가는데 막는 길은 저런 국제 조직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주장하니까 아는 사람도 드물고 또 알기는 알지만은 사실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애로점도 많았는데 그러나 조그마한 일이 모여갖고 큰 작품이 되고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전화로 이야기도 하소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한 수해 미국을 드나들면서 우선 교포들부터 설득하고 주한 유엔군 사령관 한 분들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롤 모델을 APEC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2019년이고 그것이 거의 5년이 걸린 4년이 걸린 지난 3월 26일 비로소 창립 총회 및 출범식을 한 4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한미 연합회 활동 계획은 어떻게? 이거는 저도 똑같은 용어를 써요. 이게 분단 70년을 봐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결속이 되었을 때 역사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존중도 받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발전과 번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미국이 질적으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인간다운 삶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강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APEC과 비슷한 이런 국제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국에 사는 한국어 교포가 230만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인 우리 주한미군에 근무한 사람이니 우리 또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게 고용대가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전부 치면 우리 또 K-팝 이래갖고 한국 좋아하는 미국인이 많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300여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 이래갖고 제가 이게 총 한 13만 정도 회원을 앞으로 이렇게 모집하면서 APEC과 유사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APEC은 지금 미국 전역에 17개 지부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미 36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알차고 시스템이 강하고 한 거는 아직 APEC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그걸 강화시키면서 막 우리 역사를 갖다가 잘못된 역사가 안 되도록 국제 조직으로서 크게 미국과 결속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향후 작업입니다. 아이고 큰 앞으로 활동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위기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판문점 뭐 선언도 했고 9.19 또 군사 합의도 했고 근데 북한이 2023년도만 해도 그 미사일 쏜 게 7번이나 돼요. 예. 뭐 올해도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막 그냥 계속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종전선언 그걸 주장을 했고 또 평화 협정을 하자 뭐 그다음에 그 또 남북한 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 쇼로 보였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됐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유엔군 철수 그걸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미군 철수, 특히 미군 철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미 동맹 파기를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18년 11월 21일인가요? 그때 왜 이제 우리 송 박사님 그 예비역 장교 500명 전쟁기념관에서 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어떤 것이냐는 대토론회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1월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저 대수장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을 했지. 그 출범시켰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수장이? 그게 참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예비역 장성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속절없이 공산화로 뛰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라 할까? 옛날에 김이 독립운동도 있고 4.19도 있고 그럴 때는 서로 자기가 내가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리 이랬는데 그 후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남이 싸워주기를 바라는 이런 의식이 자꾸 높아져 가더라고요.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9.19 남북 군사 분야 그 합의 이제 이게 2018년 가을에 이제 저 9월달에 이제 그게 이제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는 그게 전쟁 한번 없이 대한민국 군사력만 망가지게 하는 그런 합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막 그런 합의도 서로 할 수 있는 거 하지만은 만약에 알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두 큰일이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지없이 공산화는 가는데 저걸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장군은 사실 이 군인은 평생 이제 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전쟁 현장에 있어야 되고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위기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한테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 장군들이 이 문제는 저기 공산화가 되면 솔직히 비참한 제 1순위가 이게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래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저걸 갖다가 이게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 있는 그러한 군사 저 결정을 한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국민들 앞에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해가지고 크게 광고도 내고 나오느라 말이야. 그 당시 국방장관 그 합의를 한 사람,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이니 이 종사하는 사람, 그래 의자 딱 마련해놓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게 무슨 이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그때 영장. 제가 사회를 보고 봤습니다.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공개 질문을 또 했어요. 나라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군사훈련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20개 질문을 제가 또박또박 읽으면서 방송으로도 질문을 하고 그걸 또 등기로 이래 붙이기고 해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받은 적이 없다 어쩌다 하면서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좌파 정부가 보니까 답하기 곤란한 거는 그저 깔아뭉개버려요. 답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때 오셨다 그러니까 보셨지만은 그게 한 500여 석 들어가는데 한 4천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된다 싶으면 막 모여들어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또 내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니까 일회성 이거보다는 뭔가 이거 공산화를 방지하고 좀 바르게 하는 장군들 이거 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달 후에 출범한 것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17명. 그래서 프레스 센터에서 사실은 출범식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 그게 지금 이제 5년째인데 제가 작년도 상임 대표를 맡고 또 금년도도 연임이 돼서 다시 또 이걸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때 백선엽 대장님도 나오고 물론 상징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0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게 이래 한 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애국은 양심이고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위키피디아 같은 데 영어로 백선엽 대장님 힐치어트하고 나온 거니 전부 해가지고 대한민국 장성들은 역시 틀린다. 왜냐 그러면 공산화로 가고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만 그대로 순응하고 끌려갔던가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 장성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반체제 단체를 맺는 거는 이게 유일한 경우다. 그래갖고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 맞지 않으면은 광고도 내고 광고도 많이 또 내고, 주한미 대사니 사령관들을 만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왜 북한 정권을 저래 두느냐고 막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가서 그걸 하고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걸 갖다가 소위 정권이 교체되는데 계속 둘 거냐 어떨 거냐 또 회의를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중론이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체제 전쟁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강화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안 오도록 이 대수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봐가지고 작년에 다시 더 팀을 보강하고 그래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큰 사업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애국 활동을 한 사람들이 뭐 주말마다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스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대수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소위 그랜드 빅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자유와 연대라는 거의 이제 85개 단체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촛불 세력 그다음에 체제 전복세들이 계속 용산을 지금 공격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이 자유와 연대는 지금 상막지를 이렇게 무대를 삼아가지고 절대 거기를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맞불 작전을 하고 있고 이 체제 전쟁은 북한이라는 저 실체가 있는 한 저게 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아마 그런 데서 지금 앞장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오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죠. 항구적인 한미 동맹만이 이 종북 세력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송 회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한미 협회를 결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측 회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미국 측 회장은 오늘 아침에도 방금 통화를 했는데 김영길 씨라고요. 김영길 뉴저지에 사시는데 이분이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참 그 능력도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베델 인더스트리 INC 군수업을 하는 분이에요. 아시아인으로서 유일무이한 군수업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아시아인들한테는 이 군수업을 안 맡깁니다. 이제 이런데 이분은 지금 지난 수년간 군수업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신뢰가 있는 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가치를 숭상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도 되고 인품도 훌륭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먼저 이제 전 정권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그분 뭐 친북 정책인데
그 5년 동안 저는 친북 정치를 일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그 친북 정책으로 인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짚고 넘어가죠. 예. 그 아까도 잠시 우리 송 회장님 말씀하시면 이 안보 이 사회 안보 문제는 위기는 크라이시스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외부로부터 오지만 내부로부터 오고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는 뭐 이적 세력 아까 말한 그 친북 세력 예. 뭐 또 거기다가 또 이적성 문화들 예. 뭐 여기 광화문에 나와서 뭐 김정은이 뭐 환영한다는 프레카드 낼 정도니까요. 예. 그 정도 심각한데 어떻게 이제 송 회장이 보시기에 예.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방금 그 이적성 문화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기쁩니다. 그게 무슨 문화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김대중 정부 때지요. 네. 천안함 2002년 천안함 연평도 그 포격 사건이 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때 총 한 발 쏴지도 못하고 뭐 밀어내기 작전이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일보 제가 칼럼을 쓰면서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네. 한국 군대가 그래서 제가 이적성 문화의 소산이다 그런 칼럼을 그렇게 제목을 갖고 칼럼을 하나 썼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적성 문화가 뭐인지 생소했던가 봐요. 예. 그 칼럼을 쓰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적성 문화가 뭐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의를 그 칼럼에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적성 문화는 다음과 같은 한 5가지로 이게 뭐인가를 알고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적성 문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이 문화를 이걸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뭐 1919년이 어떻다느니 뭐 임정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꾸 북한한테 정통성을 찾는 이런 게 이적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반미 친북성 문화입니다. 미국이야 하면은 아무런 피해 본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북한을 칭송하는 반미 친북성. 그 다음에는 한미 이간, 관민 이간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관민 이간. 한국과 미국 사이는 그저 거짓말이든 아니든 계속 해가지고 이걸 이간질 시켰거든요. 이번에 그 뭐 미국이 도청을 했다 그런 것도 그것도 이간질 하는 하나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아니라 그거 이쪽이 안 맞다 그거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이게 이적성 문화예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수호 가치를 자꾸 이래 붕괴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적인 거,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또 우리다운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우리가 영웅으로 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더 영웅 뭐 하나 더 3.1절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꾸 비하시킵니다. 독립운동은 김일성이가 제일 잘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해갖고 사사건건 친북성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근데 이걸 위해서 그동안 이 체제 전복 세력들은 젊은이들 교육도 시키고 수많은 선전선동을 하고 국민들이 이 이적성인지도 모르고 많이 침섭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통해서 요사이 전쟁은 산 넘고 물 건너 무슨 총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가치 전쟁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이적성 문화가 곳곳에 침섭해 있는 거. 이걸 갖다 벗겨내지 않으면은 이거 참 자유민주주의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치는 정치인만 갖고로 되는 게 아니고 잘한 게 사실은 지난 이 우리 역사를 해고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면에는 잘했어요. 국민 정신 운동과 국민 운동으로서 이 이적성 문화는 그게 반대되는 문화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래 볼 때는 대한민국 애국성 문화라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 애국성 문화. 그래 대한민국 애국성 문화는 가만히 있으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가 주도로 하든 각 사회 단체가 주도로 하든
곳곳에서 대한민국적 가치를 이렇게 존중하고 숭상하는 이런 교육과 국민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정신과 운동을 통해 갖고 이 이적성 문화를 세척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체제 전쟁 갔다 가면 이 체제 전쟁에서 지금 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심각함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하여튼 내부로부터 이 이적성 문화 지금은 엄청나게 깊숙이 있죠.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교조 교육. 그다음에 뭐 언론도 뭐 민노총에서 다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굉장히 제가 그 매 주말 삼각지 그 소위 맞불 집회라 그런데 이제 주도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촛불 집회에 동참한 전국에서 온데 거기서 뭐 나이가 많은 분이 막 그렇게 동참해갖고 하는 거는 막 그렇게 이념적으로 세뇌가 돼서 그렇다 치고 새파란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가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프죠. 쟤들이 공산주의가 뭐인지 북한의 모르죠. 실체가 뭐인지 모르죠. 모르고 저렇게 그 이적성 문화에 젖어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부터 온 위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전술핵 이거를 좀 한층 강화되기 억제책이 필요하다. 이 북한의 전술핵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리 송 회장님은 그 책도 쓰셨습니다만 우리 핵을 해야 된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예. 하는 이론 저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회장님?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지금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전쟁이라는 게 뭐 힘의 균형이 무너져야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 간 아까 말씀하신 동맹, 또 한미 그 연합군 이걸로 해서 이제 힘의 밸런스 오브 파워가 이제 우리가 지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남북한 뭐 화해 무드 이걸로 거기 북한은 무기를 막 생산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한미 훈련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야 피를 안 흘리는 거 아닙니까 전쟁 때. 그런데도 우리는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위기가 왔는데 예. 우리 전문가이신 송 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말이죠. 음. 이게 저는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쪽이 핵을 갖고 한쪽이 핵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되느냐. 핵을 갖지 않는 쪽은 핵을 가진 쪽에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2016년에 그렇죠. 세종연구소 한 20년 근무하면서 네.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지은 책인데 제목 자체가 우리도 핵을 갖자.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래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 인구 50배가 되는 아랍 국가들은 핵이 없어요. 그렇게 견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한번 이스라엘이 그 아랍 국가 보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 그 뒤에는 물론 미국이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단계로 크게 봐야 돼요. 한쪽이 이제 우리처럼 남북이 이렇게 할 때에 남한 주도 통일이냐 북한 주도 통일이냐 이게 이제 서로가 이런 대치 상태에 있을 때 한쪽이 이제 핵 보유국이 점점 돼 가고 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핵화라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이 잘 합니다. 네. 시리아가 거의 90% 이상 하다가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만나가지고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란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가만히 놔둔대요.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6개가 세계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보고 있다가 90% 이상 되면은 그대로 박살을 내버려요. 일찍 박살도 안 낸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살고 싶으면은 상대방 적이 핵을 못 갖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과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 사랑과 전쟁에는 맞습니다. 해서 이기는 것이 사람이, 법이고 정도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이 볼 때는 점점 핵 보유국이 되어 가는데 남한 사람들은 천하태평이다. 몰라요. 뭘 믿고 예. 그저 미국이 해줄 거다 어쩌다 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 갖고는 너가 앞으로 큰 문제될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받고 하던 것이 2010년대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금은요. 현실은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이 됐어요. 어떤 면에는 북한은 그동안 수없는 6번의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꽃 놀이 하듯이 수없는 발사체 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핵은 크게 탄두가 있고 발사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래 분석할 때는 60개 내지 100개 정도 이미 핵 탄두를 갖고 있고 요사이 계속 미사일을 온갖 실험을 다 하고 헤일 1이다, 헤일 2다 이런 것이 전부 그 발사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SLBM이다 예, 하는 예. 것이 그것도 완성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럼 봐야죠. 결과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우리는 핵 없는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되면 그대로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노예나마나 적과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참 우리는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잘 도시갖고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맺죠. 맞아가지고 예, 단 6개 조항이지만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 그래서 이제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북한은 인제 만든 핵무기가 있지만은 미국은 그게 상대가 안 되는 되죠. 이미 전쟁에 실험도 해본 엄청난 핵무기가 있는 게 우리 동맹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한미 결속, 한미 동맹을 강조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아쿠스 같은 걸 만들었냐 하면은 정말 미국이 무슨 수가 있어도 대한민국을 핵이면 핵 지키겠다 하고 결속을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간이 돼서 따로 놀면은 안 되죠. 이게 우리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막 그래서 한쪽은 핵 보유국이고 한쪽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쭉 할 때게 여기에는 미국하고 의논해서 할 일이 있고 미국 결제 받아서 할 일이 있고 예. 정인원을 하다가 안 되면 선언해버리고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뭐 하다가 인원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한대요. 그러면 한 3개월 와글와글 걷다 결국은 이스라엘 팬던데. 그게 이제.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걸 못한대. 우리 보고 이 충고하는 아니 게. 그 이승만 대통령 하나 했잖아요. 예. 거제도 포로 석방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예. 박정희 대통령은 예.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시기 전에 예. 엊그제 뭐 저기 뭐라고 국무회의에서 했냐면 북한이 핵 개발 하면은 단돈 1원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예. 바로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쪽에 만약에 무슨 공격이 오면 1000배 얼마 갚아준다. 이 보복 역량을 이야기한 지도자가 그동안 없었어요. 예. 박 대통령 때 미친 계획은 몽둥이가 하는 이야기 외에는 예. 그 후에는 별로 그런 이야기를 쫄아가지고 그래요. 가서 바치고 삶은 소대가리다 무엇이다 이런 그런 용어만 듣고 이제 참 치욕적인 이야기만 들었지. 이제 이게 대바닥 치는.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핵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밸런스 오브 테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공포의 균형. 핵은 핵으로서밖에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북한 핵 보유국 북한이 핵을 우리한테 쓰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하는 자체로서 북한은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하는 이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 균형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 역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제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보복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합동 전략 자산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렇죠. 한미 자산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 연합 방위력 자산, 요새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안보 자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맨파워, 전문성 이걸 전부 합쳐서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한미가 결속해가지고 연합 방위력을 한 이 자산을 갖고 억제 역량을 갖다가 경제 강화시켜야 돼요. 만약에 엉뚱한 장난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너는 국물도 없다 하는 걸 이제 이래 보여주는 그러자면 이제 이 정보기관이 발달이 돼야 돼요. 북한이 하고 있는 걸 정말 맹경을 보듯이 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면은 핵을 공격을 한다든가 뭐 해일 1, 2 이런 걸 갖고 만든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선제 공격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제 공격을 하고 그러면 만약 저쪽에서 실제 공격이 오면은 강력한 보복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하도 답답해갖고 한쪽은 핵이 있고 한쪽에 핵이 없다 할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과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화급한 거는 우리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핵을 갖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그 미국이 비핵화라 건데 묶여갖고 핵을 못 갖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책에서 하는 거는 돈을 주고 빌려오든가. 그 이제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사실 이제 철수했던 거. 그 이제 정부와 정부 간에 이게 서로가 신뢰가 굳어지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대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다 놓든가 자체 개발하든가 제일 좋은 거는 그만 미국 전술핵 갖다 놓는 거. 그런데 요사이 보니까 윤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더 좋은 게 확장 억제력 운용 훈련을 같이 한다. 운영 연습을 같이 한다.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그 8차 회의를 하던데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